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완성차 업계, 전기차 패러다임 전환, 험난한 여정. 전기차 시대로 전환 중인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왔던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격적인 태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한 번에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높은 가성비로 고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한 새로운 플레드 트림을 추가해 내연기관의 고유의 무대였던 고성능 하이퍼카 영역까지 점령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1000마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1억 원대의 가격에 1020마력의 전기차를 출시한 테슬라다. 파워트레인의 퍼포먼스가 자동차의 성능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게 업계 정평이지만 과감한 시도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에 대항해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EGMP를 통해 완성된 새로운 전기차를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5와 기아는 EV6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출시 전에는 테슬라를 완벽히 제압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정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갈증을 완벽히 채워주지는 못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계는 더 이상 동종업계의 제품과 경쟁하지 않는다. 완성차 업계의 최대의 경쟁 상대 또한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왔던 회사가 아니게 됐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신생 전기차 제조사들이 더 인기를 끌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모든 완성차 업계의 공공에 적은 테슬라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이끌어왔던 자동차 제조사들은 20년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 테슬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고민이 많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이를 위해 불려온 회사 규모 등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다. 가장 필요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을 때 잡음 없이 조용히 넘어갈 회사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현대차만 봐도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제기되는 인력 정리에 대한 부분에서 노사 간의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에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인력만으로도 자동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 대에 소요되는 부품 수 역시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 구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파격적인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향후 5년 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종사자 1100만 명 중 30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내연기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 2018년 말 GM의 국내외 공장들이 문을 닫자 직원 1만 4천여 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후 일본 닛산자동차, 폭스바겐, 제규어 랜드로버 등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내연기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역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기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신생 브랜드 테슬라가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기존의 체제를 최대한 이끌어가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혁신을 기대했던 고객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과거처럼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움직였을 당시에는 이런 양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어떤 신생 브랜드가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변수에 대응해야 된다. 정해진 플랜대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할 느긋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출시되는 제품 스펙만 봐도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 제품들보다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전기차지만 모두의 경쟁자 테슬라를 넘어서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자동차에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력은 충분히 축적돼 있는 완성차 브랜드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생태계를 변화시킬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미국 테슬라가 혁신을 보여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저변 확대를 위한 시개념의 생태계 전환은 중국의 500만 원대 전기차가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줬다.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신생업체들에게 모두 선수를 빼앗긴 것이다. 이런 변화의 파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현재의 완성차 업체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공장 운영과 함께 좀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차 시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며, 과거의 얽매인 제품 라인에서 벗어나는 좀 더 파격적인 시도가 있어야 신생업체로부터 기존 고객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파리 사업재판소, 애플, 불공정 계약 재판 재개, 앱스토어 생태계 정조준. 프랑스 사업재판소가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독점 논란에 휘말린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사업재판소는 오는 9월 17일 프랑스 재무부가 제기한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계약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리는 최종 판결 전 마지막 반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파리 사업재판소는 9월 심리 이후 최종 판결 일정 등을 결정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6월 프랑스 재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프랑스는 상업적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재무장관이 해당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브루노 르메어 재무장관은 경쟁소비 부정행 위방지국이 2년간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판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초기에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2018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1,800여 개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소속된 프랑스 디지털이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공동 청구인으로 인정돼 애플의 계약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앱 협회와 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양쪽으로 나눠진 개발자들 간의 공방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대서양 양쪽에서 독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 사업재판소가 애플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고 앱스토어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사업재판소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등 금지 조항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에픽게임즈 등과의 결제 수수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애플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반면 프랑스 사업재판소가 애플의 계약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어 프랑스 내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GPU,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펄머터에서 진가 발휘. 엔비디아가 미 국립에너지연구소 과학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 펄머터에 6,159개의 엔비디아 200 텐서 코어 GPU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펄머터는 7,000명 이상의 네르스 연구자들에게 약 4엑사플롭스의 AI 성능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이다. 펄머터는 16비트와 32비트 혼합정밀 수학 작업 수행한다. 이 같은 성능은 올해 부추 완료 예정인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초고속 슈퍼컴퓨터에서도 구현할 수 없다. 24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펄머터에서 바로 사용될 예정이며 천체 물리학, 기후과학 등 과학 연구 가속화에 활용된다. 펄머터는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3D 우주지도를 생성하는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 번의 노출로 5,000개의 은하를 포착할 수 있는 우주 카메라의 일종인 암흑에너지 분광기의 데이터 처리를 맡게 된다. 연구원들은 다음날 밤에 DESI 위치 선정과 수십 개의 노출을 포착하기 위해 펄머터의 빠른 GPU 연산 속도를 활용한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1년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소요됐지만 펄머터는 며칠 만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NERSC 데이터 설계자인 롤린 토마스는 GPU를 통해 준비 작업 속도가 20배 향상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펄머터는 NERSC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더 향상된 배터리와 바이오 연료에 필요한 원자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재료 과학 연구에 활용된다. NERSC 애플리케이션 성능 전문가 브랜드 쿡은 과거에는 배터리 인터페이스와 같은 대형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원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펄머터를 사용해 해당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잭 데슬리프는 소프트웨어는 펄머터의 전략적 구성 요소다. 펄머터에서 사용되는 엔비디아 HPC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는 오픈MP 및 기타 인기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GPU 오픈소스 코드인 레피즈는 NERSC의 파이썬 프로그램팀의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NERSC의 코리 슈퍼컴퓨터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작업을 CPU 대비 600배 빠르게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펄머터는 정상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엑사스케일급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코드를 기반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해커톤을 진행하는 방법과 같은 중요한 단계에 대해 재고해야 했다.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 젠슨 황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을 융합하는 펄머터의 능력은 재료과학과 양자 물리학뿐만 아니라 기후 예측, 생물학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SKB에 한방 맞은 넷플릭스. 핑계로 한국 요금 올리나. 국내에서 승승장구하던 넷플릭스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 최근 4달 연속 이용자가 이탈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전쟁을 치룬 망사용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자칫 몇백억 원에 달하는 망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특히 망사용료 부담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망 사용료를 놓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급증으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망 사용료를 요구했고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거부했다. 망 관리 의무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대한 판결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정당한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넷플릭스가 이를 핑계로 한국에서 월 구독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30일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설상가상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이탈 조짐도 심상치 않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 월간 이용자는 791만 명을 기록,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넷플릭스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수혜를 입고 지난 1월 899만 3,785명으로 MAU 정점을 찍었다. 이후 2월, 3월, 4월 수치가 줄었다. 지난해 MAU 400만 명을 넘으며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줄어든 적이 있었을 뿐 연속으로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으로 처음으로 장기적 하락기를 맞은 셈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서만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매출은 4,154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88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123%, 295% 늘어났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두 20억 달러 규모 AI 반도체 칩 부문 분사.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최근 130억 위안 규모의 AI 반도체 칩 부문을 분사해 쿨룬칩 과기유한 공사를 출범시키고 CEO의 오양젠 바이두 칩 수석 설계사를 기용했다고 중국 경제신문 21세기 경제가 보도했다. AI 반도체 칩 쿨룬을 만드는 쿨룬칩 과기유한 공사에는 투자회사인 CPE 위안펑 주도하에 IDG 레전드 캐피털 오리자허가 투자에 참여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AI 반도체 칩은 자율주행과 클라우딩 컴퓨팅 서버 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마지어 IT 분야 애널리스트는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분할을 하면 바이두 계열사로 있는 것보다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고 독립적으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데다 바이두 본사로서는 반도체 산업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두 주가는 AI 반도체 칩 분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뉴욕 증시에서 4.04% 올라 202.64달러를 기록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클론칩 과기유한공사 전시는 바이두 안전부로 2011년 6월 창업했고 현재 등록자 봉급은 1661만 위안이며 바이두가 대주주로 전체 76.17% 지분을 갖고 있다. 바이두 창업자인 리야농 CEO는 2018년 7월 바이두 개발자 대회에서 중국 최초 클라우딩 능력을 갖춘 AI 반도체 칩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바이두는 쿨룬칩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쿨룬1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바이두는 쿨룬1보다 능력이 3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쿨룬2 반도체 칩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 시기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루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공급이 부족하고 미국의 중고기업에 대한 반도체 칩 공급 제한 때문에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칩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IT 전문가 전망을 인용해 전했다.